정년 퇴임 후 캠핑을 취미로 삼아 여유롭게 살던 어느 날 연락이 거의 없던 고교 동창 정수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랑 동해로 2박 3일 바다 여행 가볼래? 그는 이미 펜션도 예약해놨다면서 바다뷰가 죽여주는 데다가 캠핑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나를 꼬드겼습니다. 사실 여행 가기로 했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다가 내가 떠올랐다네요. 마침 혼자 지내기엔 아까운 여름휴가라 이거 나도 고민 없이 코를 외쳤습니다. 아내에게도 정순의 부부랑 동해 캠핑 가자라고 했더니 눈이 반짝이더군요. 몇 년 만에 가는 동해 여행이라 그런지 출발 전날 밤부터 캐리어를 풀었다. 싸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설레는 표정을 지으며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에 쫓기다 보니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여행이 단순히 바다를 보고 캠핑을 즐기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출발 전날에도 소녀처럼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기며 몇 번이나 여행 계획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그동안 왜 이리 바쁘게만 지냈나 싶어 스스로가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퇴직 후 시간도 많아졌겠다. 앞으로는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바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둘만의 시간을 더 자주 가지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에게 신경 써주려 했죠. 아내의 소소한 설렘을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말 아침 우리는 캠핑 장비며 낚싯대며 온갖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정순의 차랑 내 차에 텐트며 의자며 잔뜩 실어놓고 동해로 향하는 길, 아내는 벌써부터 여행 기분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다만 보면 속이 다 뻥 뚫릴 거야라며 기대를 부추겼고 한참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네요. 도착한 펜션은 말 그대로 그림 같았습니다. 베란다를 나서면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펜션 옆 널찍한 마당은 캠핑의 딱이었죠. 아내들과 짐을 풀고 나와 정수는 마당에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워낙 한적해서 그런지 바람 소리까지도 여유롭고 기분 좋게 들리더군요. 짐을 다 풀고 바닷가로 나가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고 사진도 찍으며 한껏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격적으로 삼겹살 파티를 열었죠.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가 배고픔을 자극하니 이거 무슨 만찬 부럽지 않더군요. 한 입 베어 물고 맥주 한 모금 넘기니 더위도 피로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수와 옛날 얘기하면서 쓴웃음도 짓고 아내들도 어릴 적 이야기로 깔깔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캠핑의 고기 파티, 옛 친구와의 수다가 어우러진 최고의 여름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 이렇게나 즐거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휴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떠나봐야 진짜 인생을 만끽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아내는 소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집안일과 가까운 산책 정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남모르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안정감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라 자극적이거나 번잡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선호해요. 이번 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아내를 보며 소박하지만 그 나름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반면 정수의 아내는 그와 완전히 다른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분위기를 잘 이끌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타입이죠. 발랄한 성격 덕분에 정수와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런 점이 두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수와 저는 언제부턴가 서로의 아내에 대해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제 아내의 차분함과 가정적인 면을 좋아했고, 저는 정수 아내의 활기찬 에너지와 자유분방한 성격이 종종 흥미로웠죠.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낸 적은 없었지만, 그날 바다 여행을 떠나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모여 삼겹살과 술을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하고 허물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자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까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대화들이 이어졌죠. 술 기운도 한몫했는지 은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왔고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 때 어쩐지 대화가 더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짠. 정수야, 오늘 같은 날은 너희 재수 씨가 참 부러워. 활발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말야. 내가 말하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런 거야. 사실 나도 내 아내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좋더라. 우리 와이프는 너무 시끌벅적해서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 아내들은 눈치를 챘는지 살짝 웃음기를 띠며 우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내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렇게 서로의 와이프가 부러우면 서로 바꾸고 살아보지 그래요? 정수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나도 한번 바꿔 살아보고 싶네라고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잠시의 농담은 진심 섞인 부러움으로 이어졌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역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인가 봐. 그래도 가끔 저렇게 차분한 아내랑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니까. 나도 맞장구를 치며 활발한 아내랑 놀러 다니는 것도 꽤나 재밌어 보여. 내 아내는 워낙 조용해서 가끔 뭘 하고 싶은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 서로의 아내가 가진 장점들을 나누며 평소에는 속으로만 생각했던 아내에 대한 작은 부러움들이 솔직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네 사람 사이에 자연스레 허물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꺼내지 않던 부부 사이의 이야기가 오가면서 우리 모두 조금씩 허물없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서로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갈증들이 솔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 속에서 그날 밤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술에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여자들은 벌주를 피하기 위해 흑기사를 외쳤고 우리 둘은 번갈아 가며 벌칙을 대신해주곤 했다. 그러다 노래 한 곡 불러줘. 그 같은 단순한 요구에서 점점 춤을 춰달라. 블루스 한 곡 가자라는 조금씩 과감한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소 진지한 게임이 점점 더 흥겨운 분위기로 치닫기 시작했다. 내가 춤을 출 때 정수는 이게 내 친구지. 라며 환호했고 정수의 아내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췄다.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해진 우리 아내들도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흥이 넘치는 줄 몰랐다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예상 밖으로 솔직해진 네 사람의 대화와 웃음 속에서 그날 밤은 서로에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순간들의 연속이 되어갔다.
안녕하세요. 올해 60세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고교 동창 정수와는 그날 캠핑을 다녀온 후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이 차로 20분 거리에 가까워 분기별로 한 번은 부부 동반 여행을 다니곤 했고, 아내들끼리도 친해져 남자들 없이도 만나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순애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쯤 지나 정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와 얼굴을 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만남에서 그녀는 "홍식 씨, 맞아요?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라며 인사를 했고, "우리 저녁 식사 어때요? 라는 제안에 함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백세주 2병을 마시며 기분이 묘해졌고, 간만에 현숙 씨 만나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저녁을 마친 후 그녀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이후로 사적인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33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정수와의 황혼 이혼을 겪은 상황이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3달 전 제가 가평의 캠핑장에서 혼자 힐링 중일 때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제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홍식 씨, 나도 힐링하고 싶은데 같이 캠핑해도 돼?" 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온다기에 한우 바베큐를 준비하며 기다리던 중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라며 흥이 나 있었습니다. 이어 "홍식 씨, 소맥 한 잔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서울 가기 힘든데 괜찮겠어요? 라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다 보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술김에 실수를 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캠핑 갈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홍식 씨, 그날 일은 실수였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서로 조심해야죠." 라고 타일러 보았지만 그녀는 "홍식 씨가 내게 힐링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로의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2시, 클럽 내부는 온갖 조명과 음악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이곳에 처음 와봤지만 나는 내내 불편했다. 빠르게 자리를 뜰까 고민하며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때였다.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정태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어머니, 은옥이 어머니, 미숙 씨였다. 그녀는 아까부터 나를 발견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왔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단정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옷차림과 메이크업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많이 놀랐지?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네, 조금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다. "친구 따라온 거야? 너 이런 데 오는 스타일 아니잖아." "네, 친구가 너무 가자고 해서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도 여기서 내 얼굴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참 이상하다, 그치?" "그러게요."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내 당황한 얼굴을 보며 약간 웃음을 지었다. "은옥이한테는 오늘 일 비밀로 해줄 거지?" "네, 물론이죠." "좋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재미있게 놀고 집에 들어가. 그리고 앞으로 은옥이한테 잘해줘."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야." "네, 너도 그랬겠지만 나도 놀랐다. 솔직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무튼 오늘 본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꼭 비밀 지켜." 그리고 새벽 2시쯤에 다시
아줌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혹시 자니? 아뇨, 아직 안 잡니다. 그럼, 아직도 나이트에서 놀고 있어? 아뇨, 방금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줌마는 들어가셨어요?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서. 정태 너 시간 되면 아줌마랑 한잔 할래? 네, 지금요? 왜 많이 피곤해? 아뇨,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어디서요? 주위 시선도 있으니깐 내 원룸에서 먹었으면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술 한잔 하자는 거지. 아니다. 내가 너무 취했나 보네. 미안하다 정태야. 아줌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아니에요. 아줌마, 그럼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요? 주소 찍어 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럼. 그래. 지금 출발하면 한 30분 정도 걸릴 거야. 네. 그럼 저는 맥주랑 안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20여 분 뒤 나는 작은 테이블에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세팅해 놓고 있었다. 마음은 점점 조용히 뛰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궁금함과 묘한 설렘이 앞섰다. 문이 두드려졌다. 정태야, 나야.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술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추우셨죠? 아니야. 생각보다 금방 왔어. 잠시 후 우리는 맥주잔을 부딪혔다. 정태야,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 마시게 될 줄은 몰랐다. 이상하지 않니? 저도요. 근데 아줌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오늘은 그런 날 있잖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아무도 없다는 기분. 너는 안 그래? 그 순간 나는 그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보는 듯 깊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도 묘하게 변해갔다. 그녀를 만난 건 내가 32살 때였다. 그녀는 나보다 16살 연상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남편과는 연애 중에 남편이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왔을 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제대와 동시에 결혼해 사회 초년생으로 엄마가 되었다. 남편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제대 후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수업을 시작했고 지방 출장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은 윤택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남편이 3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딸 은옥을 키우며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그녀와 나 사이에 문제 아닌 문제가 터진 건 내가 독감으로 심하게 몸져 누웠던 때였다. 그녀는 내가 독감으로 고생하는 동안 5일이나 극진히 간호를 해주었다. 나는 온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와서 죽을 떠먹여주고 이마를 식혀주며 나를 챙겼다. 어느 날은 내 이불 위로 올라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몸이 쑤시고 아팠던 터라 그녀의 손길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했는지 모른다. 아줌마가 옆에 있어 너무 좋아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특유의 쿡쿡 웃는 소리를 냈다. 그러게 전 남편한테도 이렇게 지극정성은 안 했던 것 같네. 호호.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평생 보답할 겁니다. 보답은 무슨, 오늘 빚이나 갚아. 잊지 않았지? 그럼요, 2배. 아니 10배로 갚아드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하지만 대화 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가벼운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나저나 외간 남자 사는 집에 이렇게 자주 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외간 남자요? 제가 남자인가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너 남자지. 아니면 뭐냐? 하하. 저는 아줌마가 아직도 절 애기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요. 애기는 무슨, 이렇게 덩치 큰 애기가 어딨어? 그녀의 말에 나도 받아치며 웃었다. 그럼 나도 오늘부로 아줌마를 여자로 봐야겠네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래, 아줌마도 여자야. 앞으로 제대로 신경 써줘야 할걸?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줌마라 안 부르고 미숙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줌마보다는 100배는 듣기 좋다. 앞으로 이름으로만 불러줘. 네, 미숙 씨. 그날 그녀는 전복죽을 사왔다며 내게 건넸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얼른 먹어. 역시 미숙 씨는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게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아름다운 연애와 벌써 가정을 이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아직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나는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2년 가까이 솔로인 상태입니다. 퇴근 후에는 10평 남짓한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되돌아와 PC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칼같이 퇴근해 일찍 집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려고 퇴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직장 후배가 일 끝나고 술을 한 잔 사달라 한다. 내가 너한테 술을 왜 사야 되냐고 육하원칙으로 설득해보라고 장난을 쳤더니 20대 초중반의 풋풋한 여자들도 부를 거라는 거다. 난 그 후배한테 앞으로 친형처럼 대하라며 그런 일이라면 앞으로 언제든지 술을 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후배 여친 포함 여자는 3명, 나 포함 남자는 2명. 이렇게 3대2로 술 마시기로 급하게 약속을 잡았는데 후배 여친이 미용 스텝인데 둘 다 미용 쪽에서 일하다 친해진 친구와 후배인데 나이가 각각 25살, 22살이란다.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는 언제나 가슴 설레이고 행복하다. 여자 2명 중 후배 여친과 동갑내기 친구인 25살짜리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22살 여자애는 한 달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후배가 살짝 귀뜸을 해주었다. 그렇게 5명이서 퇴근하고 밤 8시쯤에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게임하고 술 좀 들어가니 금세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때부터 내가 22살짜리 여자의 옆에 붙어 앉아서 살살 작업 멘트를 치기 시작을 했다. 여자를 만나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아님 상대방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청바지에 단추가 하나 풀린 남방을 입고 있는 그녀는 꽤 매력져 보이는 인상인데 볼수록 내 맘을 설레게 만든다. 그렇게 호프집에서 1차 끝내고 2차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노래방 갈까 술집 갈까 하다가 후배가 요즘 코로나도 무섭고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 사들고 자기 자취방에 가서 먹고 놀자는 거다. 일단 다들 코라고 2대의 택시를 잡아 한 군데는 3명, 한 군데는 2명씩 나눠 타고 후배 녀석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후배에게 다가가서 직장생활 꼬이기 싫으면 22살짜리 여자애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며 결국 그녀랑 둘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은옥 씨 좀 취한 것 같은데 2차까지 괜찮겠어요? 오빠, 근데 언제까지 은옥 씨라고 부를 거예요? 거리감 느껴지게 그냥 편하게 은옥하고 불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나이가 그리 중요한가요? 서로의 느낌이 중요하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전 괜찮은데 연하 싫으세요? 저야 어릴수록 좋지요. 하하. 그럼 서로 말도 놓고 편하게 대화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말도 편하게 하게 되었고 난 그녀에게 말했다. 은호가 응, 오빠 왜 그리 다정하게 불러. 난 은옥이가 좋은데 은옥이는 내가 어때? 나도 오빠 마음에 드는데. 호호호.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들고 후배집 거실에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였는데 자기 엄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우리가 사는 도시 외곽에 엄청 규모가 큰 고깃집을 운영하였으며 50평대에 아주 부티가 나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 당시 여친 22살, 여친 엄마는 고작 46살이었고 아줌마에게 자식이라곤 여친인 은옥이 하나뿐인지라 딸의 남친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아서 남자랑 사귄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빠 왔어? 어서 와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은옥이 남자친구 김정태라고 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헉.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40대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훤칠한 키에 단정한 쇼커트 머리를 하고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반가워요. 은옥이 엄마예요. 그녀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다. 약간 멍 때리는 모습을 보곤 살짝 당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성을 되찾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김정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으니 이제 그만 긴장 풀고 편하게 있어요. 아줌마는 성격도 고지식하지 않고 개방적인 분이시라 저한테도 매번 이름을 불러주시며 살갑게 대해줘서 이후부턴 여친 집에 자연스럽게 놀러가게 되고 두 모녀와 셋이 놀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아서 집으로 놀러갈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심지어 자취 생활이 힘들지는 않냐며 놀러를 갈 때마다 소고기 장조림, 무말랭이 같은 밑반찬도 매번 챙겨주시는데 항상 고마울 따름이었죠. 하루는 고향 친구들과 2차로 나이트에 갔다. 한 놈이 바람을 잡자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던 것이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양주며 맥주가 몇 순배 돌 무렵에는 술 기운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모처럼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들뜬 기분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권하는 잔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한 게 벌써 보통 때의 주량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눈앞에 낯익은 여성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아줌마가 여긴 어쩐 일로? 어머, 놀래라. 정태를 이런 데서 다 보내. 아줌마야말로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간만에 동창 모임 나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왔지. 그때 아차 싶었다. 친구 녀석 하나가 우리 나이엔 클럽보다 나이트가 더 잘 어울린단 말 한마디에 나이트는 어떤 분위기일까 호기심에 선뜻 따라 나섰는데 이런 곳에서 여자친구 엄마를 다 만날 줄이야. 서로가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급한 마음에 아줌마 그럼 놀다 가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가봐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친구 핑계를 대며 그곳을 급하게 빠져나왔다. 다행히 아줌마도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그래 놀다가 하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줌마에게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싶다며 카톡이 온 것이다. 그날 이후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은옥이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녀의 밝고 따뜻한 미소, 미용사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늘 제게 활력을 줬죠. 하지만 관계란 그런 순간들만으로 유지되진 않더군요.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들해졌습니다. 그녀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졌고 저 또한 그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지쳐갔거든요. 결국 약 한 달 전 은옥이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이런 결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은옥이와 헤어진 후 제 생활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미숙 씨.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수기 엄마라고 부르던 그녀와의 관계였습니다. 은옥이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부터 그녀는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밑반찬 좀 만들어 봤어. 혼자 살면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 라는 핑계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밥같이 먹자고 하고 심지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기 싫다고 하며 찾아왔어요. 하루는 독감에 걸려 몸져 누웠던 어느 날이었죠. 한겨울이었고 갑작스레 몸이 으슬으슬 떨리더니 고열에 몸살까지 겹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킬 기운이 없어 하루를 겨우 물면 모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미숙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 열이 펄펄 끓잖아.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지. 얼른 들어가서 누워. 그녀는 그렇게 5일 동안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녀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손수 끓인 죽을 떠먹여줄 때, 열이 내려서 다시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며 안심할 때, 그리고 지친 듯 잠깐 제 옆에서 잠이 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이 나은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나아서 다행이다. 혼자 아프면 서럽잖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뜨거운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금방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혼자 아플 땐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그녀가 제게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라 미숙 씨로 보이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제게 위로가 됐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관계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내가 더 큰 감정을 느끼기 전에, 아니면 그녀가 더 깊이 다가오기 전에 이 관계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 보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조금 더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야말로 진정한 감정이다.